여러분 안녕하세요. 북에서 온 바다소녀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붕어빵 모녀가 뭉쳤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자. 안녕하세요. 바다소녀 엄마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에서 역사 왜곡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어머니는 이제 북한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그치.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면, 특히 역사 왜곡적인 부분에서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제 잘못되게 배워졌던 것들, 뭐 김간의 뭐 위대성 이런 것들은 다 아니까 뻔하니까 빼고, 이제 진짜 있었던 팩트에 이제 어떤 것들을 덧붙여서 배워주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신천박물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다큐 같은 거 나오잖아, 엄마. 기록 영화. 그치.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양민들을 학살했는지, 막 알잖아. 코만 베고 이렇게 뭐 귀만 베고 코 꼬챙이 이런 거, 그런 거 엄마 교육 받았던 거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저희 쭉 살면서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우리도 여기도 겪고 북한도 겪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전쟁을 겪으면서 신촌 박물관에 미군이 들어와서 북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선전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록 영화를 정말 지겹게 보이는데, TV에서 채널을 딱 켜면 중앙 TV 그 채널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6.25 좀 가까이 되거나, 그 다음 뭐 7.27, 8.2, 뭐 이렇게 8월 15일 뭐 이때쯤 되면 또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미제 승냥이 놈들이 우리 지금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죽였다, 난도질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냥 그 어릴 때 저도 그걸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 막 이렇게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보여져요. 진짜 이렇게 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 머리카락이 사람들을 죽여서 이렇게 막 매장을 시켰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뭉텅이로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미제 침략자들이 막 이러면서 나시고, 정말 저희는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어린 마음에도 미제 침략자 놈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이게 막 불끈불끈 섰지. 우리 국민들을 저렇게 죽였구나, 어떻게 하나 복수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게끔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도끼로 그냥 사람 머리를 이렇게 톱으로 막 자르고, 그 사람 머리도 이렇게 톱으로 막 자르고 도끼로 막 이렇게 잘랐다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신천의 피 맺힌 원한을 잊지 말자 이러는, 그게 가시철저망을 할머니가, 머리 하얀 백발의 할머니가 이렇게 막 얼굴이 해골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 앞에다가 시뻘건 글자로 미제 침략자, 철천지 미제 침략자들이 피 맺힌 원한을 잊지 말자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무서운 글씨로. 맞아.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제는 이 나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하도 이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아직도 그 머리에 그게 이렇게 딱 맺혔어요. 저도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만도 그런데, 그 감옥 같은데, 방공호 같은 데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휘발유를 터뜨려 가지고 생 사람들을 막 태워서 죽였다고도 막 그렇게 나오고요. 막 어떻게 입에다가 더 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사상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북한에 아마 지금도 살고 있으면 저희가 몰랐을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저희가 실체를 알게 됐거든요. 그건 내가 하려고.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거. 왜냐면 제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원래 이거 혼자서 이제 책 리뷰처럼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바로 제목이 손님이라는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건데, 이거 황석영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북한 이제 우리 북한에서 일명 말하는 신천 학살에 대한 이제 소설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 북한에도 갔었어요. 그때 이제 북한에도 여러 번 다녀오고 해서 막 옥살이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떠돌기도 했고, 작가 자체가 그러신 분이기도 한데, 이제 이분이 북한에 가봐서 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극중 인물도 신천박물관에 가는 게 나와요. 네, 대충 설명을 하자면,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여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죽은 거예요. 갑자기 형이 죽고 이 사람이 고향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고향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형님이 이제
남조선이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이제 북한. 북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형이 갑자기 죽고 이제 형이 전화번호 이제 봤을 때 어떤 외관 번호,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어서 전화했더니 그 여자분도 이제 북한이 고향이었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아무튼 북한에 가요. 그래서 원래 친척이 없다고 했는데 나라에서 이제 얘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딴 사람들이 이제 막 가족 만나고 이런 일행에 같이 있었는데 그 교수도 막 가족 만나고 이러니까 약간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밖에 나와 있었더니 그 당국의 그 책임자가 책임진 사람이 선생님도 가족 만나고 싶지 않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니까 다 안다고 이러면서 수첩 다 꺼내가지고 이제 조카랑 이제 형수님이 살고 있다고 삼촌이랑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원래 안 만나려고 했는데 아무튼 만나요. 그래서 또 당의 배려로 얘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통일 전선에 이바지하는 한 몫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런 가족을 만나는 그 가족 상봉을 만들어준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걸 부탁도 하고 이 사람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향에 가요. 신천에 가서 가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문제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자꾸 헛것들이 나타나서 말을 거는데 그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그 신천 지역 그쪽에서 살 때 그 예전에 막 6.25 딱 터지고 나서 죽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말을 걸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에 그 이동하면서 고향 그 땅을 밟는데 자꾸 헛것들이 나타나서 말을 걸어요. 근데 이 제목이 그리고 여기서 나는 그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독교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치. 목사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소제목들이 다 이게 그거예요. 봐봐요. 부정풀이 이렇게 굿하는 그런 이름들이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게 막 신을 받음, 저승사자, 대내림 이렇게 다 나오는데 약간 굿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이런 거 잘 모르긴 하는데 혼을 달래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지금 인물인데 여기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막 망자가 나타나고 막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망자의 입을 빌리지 않으면 도무지 이야기를 풀어가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국중 인물들의 입을 빌려서 이 사람들의 사연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역사적인 설명을 하면 이제 북한군들이 막 이제 그 막스 레닌지로 이제 공산권들이 이제 막 내려올 때 전쟁 일으켜서 내려오면서 그 못 살던 소작인들이랑 그 이제 뭐라고 해야죠? 일하면서 머슴으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교육을 받고 당에 입당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 완장을 까고 이제 차고 내려와서 같이 잘 살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살던 이제 지주들 잘 사는 지주들은 원래 다 남쪽으로 도망갔고 그 나머지 뭐 기독교인들이랑 뭐 이런 사람 아니 어느 정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머슴이 와가지고 땅 내놓으라고 같이 잘 살자 땅 이제 다 나눠갔자 이러니까 예전에는 반말도 못하고 내 많이 하던 게 갑자기 이제 꽃갱이 들고 마당에 서 있어 이러니까 열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민군들이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후퇴하면서 이제 미군들이 들어서 올라가는데 북한에서는 신천 학살을 미군들이 이제 북한에 그 한 달 정도 45일 정도 머물면서 양민들이 학살했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건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 시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빨리 점령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미군들은 빨리빨리 위로 올라가서 그냥 스쳐갔대요. 그 마을에 있었던 건 아까 그 못 살았던 그 사람들이 지들끼리 잡아서 죽이고. 근데 이게 문제는 책을 읽으면 다 이해가 돼. 이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이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돼. 그래서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 그냥 시대가 나온 비극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봐봐 엄마 여기 국중인물 한 명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이불이 뭔지 모르고 자랐어요. 아기 때부터. 그리고 평생 이불을 뭔지 모르고 자랐는데 북한 그 당국에서 3개월 동안 한글을 가르쳐서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리고 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완전 결석이 준비가 돼 있어. 근데 또 이 지주 원래 이제 지주였던 그 사람도 장로였고 목사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래도 내가 너 작은 방도 이렇게 그 사랑방도 내주고 일자리도 주고 이렇게 같이 머슴이었지만 그때 신분이 확실히 났으니까 그래도 챙겨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감히 네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땅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냐. 그러니까 서로 각자 입장이 다 이해가 돼. 왜 이게 그러니까 읽으면서 안타까운 게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런 거야. 엄마랑 나랑 이제 원수였어. 근데 내가 이제
야! 이랬는데 엄마가 어이씨! 이러고 이제 기토박아 놨어. 그러면 내가 다음날 칼 들고 집에 찾아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처음에 되게 사고가 작은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서로 거기에 이제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해서 서로 이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북한에서 말했던 미군들이 죽였다는 그 양민들 그 신천 지역의 3분의 1인가? 3만 얼마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안에서 동족상잔이죠. 그 안에서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이제 북한에 갔다 오면서 뭐 이제 뭐 이런 지리적인 위치나 이제 시대적인 그 이제 시간적인 배경을 봤는데 북한에서 말했던 것들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슬퍼요. 읽는데 항해도 사투리도 나오고 막 야 너 스테 어쨌다 이런 말도 나오고 되게 재미있는 부분도 많은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납득이 돼. 왜 그랬는지 너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죠. 북한에서 이렇게 사상 체계를 위해서 미군이 이제 막 양키놈들 막 미제 원수 승영이 막 이러면서 그들이 했던 만행이라고 배워졌던 것들이 어찌 보면 정말 그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로의 그러니까 이익과 서로의 사상 때문에 이제 싸워서 우리끼리 죽인 거잖아. 이게 더 슬프긴 한데,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닌 걸 했다고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이거 읽는데 막 신천박물관 나오고 여기 진짜 나오면 막 이렇게 사람들 막 가다 놓고 애들이랑 같이 있고 근데 북한에서 배웠던 거 똑같아. 애들이 엄마랑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애들 띄워서 따로 가다 놓고 애들은 생매장하고 맞아. 그 따로따로 죽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갇혀있는데 너무 목말라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물이 떨어졌대. 그래서 휘발유를 버렸는데 맞아 휘발유고 거기다 막 그 영화도 만들어서 되게 그거 보면서 막 울었거든요. 저희는 붉은 흙이라는 영화에서 그거 보면서도 울고 그 기록 영화를 보면 정말 치가 막 떨려가지고 그 세뇌를 그렇게 받다 보니까 북한에 있으면 북한 지금도 그 영화를 돌려요. 기록 영화를 돌리고 그 예술 영화도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아마 북한에 있는 모든 저 국민들은 아직도 섞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 왔으니까. 맞아. 이게 이런 시각,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가 알고 어떤 걸 이제 그 방향의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랑 아예 길을 하나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나를 듣고 그걸 믿어버리면 그래,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신천박물관과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나도 모르게 애국심? 아니면 막 분노? 이런 게 생겨요. 진짜 이게 나는 신천은 고발한다. 맞아. 어머 어떻게 기억해? 기억하지.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지. 와 빨간머리 흠뻑 들었던 않나요? 피해 줄인 미제 침략자들을 잊지 말자 대사를 이러면서 어떻게 다 기억해? 신천은 고발한다. 그 기록 영화 제목도 여러 개예요. 그걸 다 기억을 아까 얼마나 세뇌를 받았으면 제가 아직도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어렸을 때 세뇌가 그리고 되게 자극적이잖아. 엄청 이게 사람이 다큐를 봐도 이렇게 치 떨리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고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걸 지켜야 된다. 네, 우리가 어떻게 맞아. 그렇게 배워지기 때문에 약간 진짜 세뇌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 진짜 무섭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스라치게 네, 우리가 세상에 맞아. 6.25도 다가오는데 새삼스럽게 한번 꺼내보고 나니까 너무 가슴 아프네요. 오늘의 주제랑 6.25가 되게 흡사하게 잘 맞네요. 근데 되게 진짜 책이라는 게 북한에서 왜 그렇게 책을 단속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치. 이게 책이 주는 힘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평소에 신천박물관?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뭐 여기 와서 누가 뭘 생각해요 그런 걸. 근데 책을 보니까 북한에서 내가 배웠던 게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게 이상한 거였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네. 라는 진실을 생각이. 가리고 그 흑백 속에 그 체제의 선전을 위해서 이용을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냥 다 속용으로 살고 있어요. 그 진짜 눈뜬 석유.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게 군중은 오히려 소수보다 군중은 다스리기 참 쉬운 것 같아요. 선동이라는 게 되게 쉬운 거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북한에서 대내용으로 뭔가 이제
이렇게 뭐 남쪽에 고사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미사일 쏘고 이게 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북한에서 맞아. 뭐 남한에서 독수리 훈련한다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막 이제 행진하고 막 총 포성 쏘는 거 이렇게 막 영상 만들어 보내고 이러면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도 않는데 막 경직되고 당장 뛰쳐나갈 준비가 되고 내 거를 이 사람들이 뺏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 와 되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 네, 6.25가 되니까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북한에 포스터가 큰 도시에 포스터가 걸려 있는데 군인이 굳센 우지를 한 얼굴을 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불끈 딱 쥐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새빨간 글씨로 바치자 어머니 조국의 나의 청춘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뭐 선전용으로 많이 쓰는데 모든 진실 속에 이렇게 자기들이 체제를 위해서 정말 아 진짜 말이 안 나. 이걸 야 하나하나 깔려면 진짜 끝도 없고 끝이 없어요. 많은데 대충 이제 이 책 한 한 권 가지만 가지고 신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는데도 정말 끝이 없죠. 진짜 포스터만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찍어도 1시간짜리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북한에 신천 박물관이 존재해 있습니다. 지금도 자라나는 꽃봉오리들과 앞으로 그 세대 모든 국민들과 모든 청소년들한테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맞아. 참. 아, 네. 그러니까 우리라도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신천에 대해서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어떻게 세뇌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영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